전국의 이소룡, 전설의 무림고수 왕호. 왕호TV의 왕호를 합니다. 오랜만이요. 예예. 제가 제일로 존경했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산까지 찾아와서 뵀는데 귀한 시간을 이렇게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제가 존경했던 때는 고등학교로 이제 거슬러 가면은 제가 우리 목사님을 축구 선수로 알고 있고 또 운동장에서 보면은 축구를 제일로 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여러 동료들한테 물으니까 축구 선수였어 저분. 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자세한 얘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아니, 그때는 그렇게 뛰어나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축구가 좋았어요. 그래서 축구 선수가 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도중에 어떤 일로 말미암아서 변경해 갖고 축구를 하지 못하게 됐죠.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축구를 계속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 그때 축구가 멈춰졌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 그래요. 어찌 보면은 그러면 뭐 축구를 못한 게 오히려 더 현실에 있어서는 더 훌륭하신 우리 목사님으로 키워내신 계기점이네 그게. 그렇죠. 그런 셈이죠. 그래.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나 다 자기가 목표했던 일들이 때로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걸 포기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러한 상황을 하나의 희망으로 이렇게 전환시키는 분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주저앉고 일어서지 못하는 분들 있죠. 근데 어찌 보면 우리 목사님은 의지와 그 끈기로 목사님의 생활을 다시 새로운 길로 이렇게 걸음에 있어서 참 지난 과거에 참 잘 사셨구나. 제가 오늘 그렇게 느껴지네요. 근데 그때 꼭 생각나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제가 축구를 그렇게 하려고 했을 때 축구를 하지 않도록 말리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그때 당시 교감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축구하지 말고 공부하는 게 어떻겠니 라고 재촉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축구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분이 어떤 계획적인 그 방해랄까요? 그런 점 때문에 결국 축구를 못하게 됐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 깊이 있는 삶을 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니 목사님이 방금 그런 말씀하시니까 제 과거가 생각이 나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태권도를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저희 담임 선생님이 운동하지 말고 공부해야 한다고 그래가지고 운동을 못하게 강력히 제지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건 아니다. 나는 운동이 좋아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내가 여기서 학교를 관두고 산속 깊이 절로 들어가서 무예에 심취해서 좀 더 무술에서 좀 더 산속에서 돌을 좀 닦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 친구하고 이제 우리가 어디 산소로 들어갈까? 그래가지고 지도 펴가지고요. 이 절도 있고 저절도. 야, 그럼 우리 이 절로 가자.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서로 결의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 어느 때 마음이 변해가지고 지금 안 간다는 거예요. 그 바람에 저도 산에 못 들어갔어요. 아마 제가 산에 들어갔으면은 지금쯤 아마 스님으로서 생활했을 거예요. 스님 생활했으면 저는 뭐 스님 한 길로 걸어가겠죠. 근데 다행히 멈추고 운동을 계속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 순간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축구를 못하게 돼서 태권도를 하시겠네 그럼. 그렇죠. 그리고 태권도는 그거를 지속적으로 계속 했으니까. 제가 태권도를 하게 된 동기도 우리 목사님 때문에 사실 한 거예요. 제가 사실은 목사님을 참 존경했고 좋아했거든요. 왜? 저도 축구를 좋아했기 때문에요. 멋있었죠 그때. 얼굴도 잘생기고 체격도 좋고 운동장에서 뛰는 막 호라이야 막 질주하듯이 참 그게 매력적으로 제가 보여졌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축구를 좀 좋아했던 편인데 또 어느 순간에 또 도장에서 운동을 하시는 거 보고 태권도 하시네? 그럼 나도 태권도 한번 해볼까? 그런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저도 태권도를 했죠. 그 태권도 운동에 깊이가 있습니다. 저도 그 초급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단자가 되기까지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태권도 무해를 하면서 단순히 그 기술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정신세계의 정립도 굉장히 필요하다. 왜 기술이 그 정신세계에서 일치된 가운데 무술의 실력이 나온다면 그 얼마나 그 인생이 멋진 인생이 될 수 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때 당시 태권도 할 때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었는데 그것이 지속되었으면 다른 길로 걸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는 못했지만 하여튼 멋있고 그리고 활력 있는 그런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은 일찍 깨우치셨네요. 태권도의 기술뿐만 아니고 정신적인 중요성. 근데 저희는 그냥 기술만 하고 막 시합 나가고 막 그런데 집중했지 뭐 정신의 세계, 태권도의 정신 저는 몰랐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제 태권도를 꾸준히 하다가 어느 계기에 이제 영화를 하게 됐고 영화를 하면서 정신을 알게 되죠. 영화를 하면서 정신을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태권도의 그 끈기와 뭐랄까 그 정신 세계를 나도 모르게 이제 영향을 받아서 옳은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학창 시절 때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는데 그때 한 부분 한 부분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때 당시 목표를 어디에다 잡느냐에 따라서 그 결론 부분이 굉장히 선명히 드러나기도 하고 그 한 과정에 치중하지 않는다면 뭐 결론을 내는 것도 좀 애매한 결론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창 시절에 한 부분들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단계고 그 단계를 성실하게 지냄으로써 알찬 그런 인생을 구가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이제 돌이켜보면은 학창 시절에 저도 열심히 했어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서 막 엮기도 막 든다고 막 들다가 막 허리가 그래가지고 허리를 못 펴고 다닐 때요. 그런데 누가 얘기가 야 허리 아픈 데는 횟가루를 먹으면 좋아진대. 그러면 지남철 있잖아요. 그걸로 막 모래 같은 데 해가지고 아니면 막 그 쇳가루가 뭐야 붙잖아요. 이제 지남철이 그러면 그걸 다 해가지고 제가 그걸 먹었어요. 허리가 좋아진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랬는지 약국에 가서 약도 안 먹고 허리가 또 그냥 정상적으로 돌아와가지고 그대로 운동도 하고 시합도 뛰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 느끼는 거 보면은 학교 다닐 때 딴 학생들은 이제 수업이 끝나면 다 집에 돌아가잖아요. 저는 늦게까지 체육관에서 애들도 가르쳤고 제가 학교 시절에 학창 시절에 그리고 늦게까지 운동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그 당시 그 교감 선생님이었던 이문배 선생님이 계셔요. 그 양반 아주 고지식하고 만경 중고등학교를 진짜 사랑한 분이에요. 제가 듣기에 딴 그 도심에 전주금 어디 서울에서 타 학교에서 초빙이 한 대도 안 가시고 오로지 그 학교에서 머물러서 이 학교를 키워야 한다라는 분이에요. 그냥 그 선생님이 저를 무지하게 이뻐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그분은 이제 학교를 항시 주위를 돌아요. 지금 누가 뭐 하나 이렇게. 근데 항시 제가 학교에서 혼자 운동하고 있거든요. 저를 무척 사랑했어요. 그 양반이. 나는 그때 당시 김보영 교장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김보영 교장 선생님 계실 때 MRA라고 하는 대회가 서울에서 있었어요. 아시아 37개국에서 모인 청년들이 서울에서 모여서 4박 5일인가요? 근 일주일간 그 대회를 한 때가 있었는데 거기서 깨달은 것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 김보영 선생님한테 배운 것도 많고요. 그 대회에서 또 느낀 것도 굉장히 많고 처음에 가서 이제 자는데 교장 선생님 방 2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교장 선생님 한 방, 우리들 한 방 그렇게 해서 2개가 필요한데 왜 방 하나를 선택했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아니다. 방 한 칸에서 함께 자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그 의중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는 그때 당시 그것을 알지 못하고 굉장히 불편하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때 당시 잘 때 이불을 먼저 펴드리고 주무시는 걸 보고 우리가 잠을 자고 또 그날부터 시작해갖고 식사를 2번 다시 한 식사가 없습니다. 전부 식사가 한 번으로 끝나는 그런 식단을 우리가 경험을 했어요. 만약에 밥 한 끼면 짜장, 그 다음에 일식밥, 그 다음에 양식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메뉴를 매일 바뀐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먹을지 모르는 방법을 모르니까 처음에 뭐 그 스푼 들고 포크 들고 그렇게 식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알지 못하기 때문에 멍청하고 있었을 때 그 교장 선생님은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으시고 멈서 자꾸 먼저 식사를 하시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식사했던 그런 생각이 무척 나거든요. 그 선생님이 그때 처음에 우리가 깨닫지 못했지만 지나고 보고 지금 생각하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넓은 세계를 경험시켜 주기 위해서 멈춰 실천하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 깊이 있는 그 교장 선생님의 모습들을 보면서 많이 배우고 깨달았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지금도 그 교장 선생님 얼굴이 이렇게 떠오르게 되고 모습이 떠오르게 되고 참 굉장히 아꼈던 우리를 아꼈던 조금이라도 좋은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선도해서 교육시키신 그 선생님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기억되고요. 또 그 MRA 대회에서 그 뭐 각국의 젊은 청년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간증도 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물건을 훔쳤다가 다시 되돌려주는 장면도 경험하면서 훔친 물건 되돌리려고 하는데 용기가 없어서 되돌려주지 못했을 때 한 달 동안 고통스러웠던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달 후에 처리해 주니까 그 다음에 마음이 얼마나 편했던가 하는 경험담도 이야기하면서 젊은이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배웠던 그런 귀한 일들이 지금도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의 선한 생각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도 깨닫게 되네요. 말씀드리니까 그게 바로 산교육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실천의 교육, 선행의 교육.